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준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이고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는 바쁘게 지나가지만 그때 그 일이 아직도 제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이야기가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그 기억이 왜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 있는지 여러분에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취업한 지 몇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오랫동안 직장에서 근무하시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직장을 잃으셨고 결국 아파트 경비원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당시 아버지의 일을 좀 부끄럽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던 중 아버지가 일하시는 아파트 단지에 잠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날씨가 더운 여름날이었고 저는 그때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잠깐 경비실에서 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들렀습니다. 아버지에게 안부도 전하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시나마 구경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가던 한 아저씨가 갑자기 제 아버지를 향해 무례한 말을 내뱉기 시작한 거예요. 경비원들은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서 쉬면서 월급이나 받는 거야? 라는 식으로 비하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는 그저 일하고 계셨을 뿐 다른 사람들처럼 일상의 한 부분을 살고 계신 것뿐이었거든요. 그 아저씨는 자기 차를 주차하면서 주민들 돈으로 월급을 받는 경비원들이 왜 쉬는지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 불쾌했고 제 아버지의 일에 대한 경멸이 너무나도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아저씨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그만 좀 하세요. 우리 아빠는 여기서 일하는 경비원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아저씨는 저를 보고 어린 놈이 무슨 소리냐 하며 불쾌하게 떠나갔지만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 싸우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든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를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일을 이해하고 그분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겪은 수많은 비하와 차별에 대해 저는 그때부터 정말로 분노했고 어떤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도 생겼어요. 그때의 제 마음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제 아버지가 겪는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받는 모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대신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고 아버지를 보호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지나고 나서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아버지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게 되었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게 그때 그 경험은 정말 중요한 배움이었고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가르침은 바로 그때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점차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인정받는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죠. 제 인생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 보였고 결혼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소희라는 이름을 가진 가정과 가족의 헌신적인 여성입니다. 소희는 결혼 전부터 이상적인 주부가 되는 꿈을 꾸며 완벽한 아내로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늘 집안일에 열정을 쏟고 나와 아이들 민호와 지우에게 늘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행복하고 소희와의 결혼 생활은 어느 순간 나 자신에게 큰 기쁨이자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 안에서 불편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쁜 일상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제 마음속의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제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일하시던 시절 무시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낀 그 고통이 계속해서 제 안에 남아 있었고
그런 불편한 감정은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특히나 소희와의 관계에서 그녀가 점차 변해가는 모습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집을 떠나는 시간이 많아지고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집에 오면 기분이 이상하게 들기도 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점차 그것들이 쌓여서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더 강해졌고 저는 그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전처럼 다정하지 않거나 아무렇지 않게 집을 비우는 모습은 전과 너무 달라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와 아이들에 대한 그녀의 태도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갈수록 제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신뢰와 그녀가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고 그 갈등은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점점 더 그녀가 진짜로 완벽한 아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 혹은 그 이상으로 결혼 생활에서의 그 모습은 제 눈에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아직 믿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소희는 내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츰차츰 그 의심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행동, 말투, 그리고 가끔씩 묘한 미소에서 저는 그 무엇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소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고 그것은 제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녀를 믿고 싶었고 이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눈앞에서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의심과 갈등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희와의 관계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생각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그녀가 나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들이 더 이상 작은 문제로 치부되지 않았습니다. 그 비밀들이 얼마나 오래된 것들이었는지, 얼마나 큰 배신이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제 내면에서는 그 모든 감정이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의 행동에 대해 의심이 점차 커져갔고 이 의심을 해결하려면 제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지나쳤던 작은 변화들, 늦게 귀가하거나 가족 모임을 자주 미루거나 그리고 나와의 대화에서 피하는 듯한 태도, 모든 것이 저에게는 중요한 단서로 다가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이제 그 어떤 의심도 저에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우리 아이들이 소희의 이상한 행동을 직접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왜 그렇게 늦게 돌아왔어? 엄마, 오늘 왜 그렇게 기분이 이상해 보여? 그들은 평소와는 다른 엄마의 모습을 느끼고 있었고 그때서야 저는 아이들이 더 민감하게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그 일이 현실일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소희는 여전히 내 아내였고 나는 그저 과민 반응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내게 사회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저 직위나 직업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진정한 가치는 사람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종종 잊어버린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언제나 나에게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직과 충성이라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서는 항상 그런 가치관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소희가 멀어져 가는 걸 느끼면서 나는 다시 한번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나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그녀가 나를 속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저 진실을 알 수 있는 것이었고 그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가 그렇게 행동할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경비원 칼롯가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오랫동안 일하며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내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고마움을 표현하던 사람이었어요. 칼롯는 최근에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진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소희가 다른 남자와 자주 만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는 거였어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언제 만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동안의 의심이 사실로 확증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칼로스의 말은 그동안 내가 감추고 싶었던 진실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희에게서 진실을 알아내고 그 모든 의심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모든 걸 정리하고 그녀와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는 걸 알았기에 내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국 모든 의심을 확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집에 몰래 설치한 CCTV를 통해 저는 드디어 소희가 말했던 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쳤던 작은 변화들이 모두 이어져서 지금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완성되었습니다. 그녀의 행동, 그 남자와의 만남,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흔들었고 결국 저는 더 이상 그 무엇을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이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믿고 싶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죠. 충격 속에서 저는 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한 이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나요? 그 말은 제 입에서 나올 때마다 너무나 아프고 뼈아픈 진실을 드러내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던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소희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눈을 바라보며 울기만 했어요. 그 표정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표정보다 더 슬프고 절망적인 것이었죠. 그녀의 말은 마치 예상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고 고백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나도 몰랐어. 너무 많은 일이 쌓여가고 나는 그저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싶었어. 아이들이 태어나고 가정의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사라졌어.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야. 내가 잘못한 거 알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아프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내가 몰랐던 그녀의 고통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처럼 동시에 그녀가 저를 배신한 것에 대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소희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었지만 그 이유가 제 마음을 달래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그 이유는 배신의 아픔을 더 깊게 만들 뿐이었죠. 소희는 계속해서 자신을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그 변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함께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은 이미 그 한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결국 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었어요.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이 나에게 숨긴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그 이유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저는 그 말을 입에 담으며 더 이상 그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는 단호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소희의 배신은 그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을 무너뜨린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복수나 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정리하고 내가 어떻게든 아이들과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후 저는 변호사를 만나고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많은 고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소희는 아이들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그녀는 저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저와 함께 지내게 되었고 소희는 자신이 선택한 그 남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큰 아픔이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내 곁에 있으니 그들의 웃음과 사랑이 저를 힘들 때마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 이혼 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그 아픔은 크고 깊었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족과 진실된 관계였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가치는 사람의 내면에 있다는 말이 제게는 너무나도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가끔은 그 아픔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가치를 되새기며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아픔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아이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남긴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셉니다. 진정한 남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만큼은 지켜야 한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이제 더 이상 배신의 아픔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그런 가치를 전하고 그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걷고 있습니다.